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가짐 만큼은 주린이로서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매주 주말에 한 번씩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 주에 있었던 기관과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몇 종목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에 앞서서 매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수급이란 것이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한 정보력과 그리고 수준 높은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과 맞먹는 개인 투자자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정보력과 분석력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판단해야 될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그 주에 한 번씩 그 주에 있었던 수급 동향, 기관 외국인 수급 중에 특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에 있었던 이 수급 동향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용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주가 셋째 주였죠. 4월 셋째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4월 3주차 때 소개했던 종목들 총 3종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테크윙 그리고 아주아이비투자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먼저 띄워놨습니다. 이번 주부터 보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봐야겠죠. 4월 19일 4월 16일까지 형성된 주가만 보고 그때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었는데 월요일날 85만원을 결국 뚫어내고 물론 이 고점 부근은 돌파하지 못했네요. 고점 부근은 돌파하지 못했고 저항을 맞고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흐름을 봤을 때 80만원 부근은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다음 주에 흐름이 또 여기서 80만원 이탈한다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80만원대를 잘 지지해준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수급적인 부분도 봤을 때 외국인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탈을 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매수를 계속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도 이 종목 실제 매매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지 재료 그죠? 그런 부분들 다 접목해서 한번 보신다면 물론 대형주긴 하지만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80만원대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할지는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이 테크윙이었습니다. 테크윙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봤던 게 돌파하고 그때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더 추가적인 상승, 화요일, 수요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중요한 가격대 돌파하고 지금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정고점 부분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지지를 다시 만들어주고 27,000원대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기관은 이번 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역시 순매수 해줬고요. 외국인도 목요일 금요일 제외하고 순매수 해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지금 주가적인 흐름도 괜찮은 흐름 그리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가격대 25,000원대까지도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 테크윙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했던 종목이 아주아비투자였죠. 아주아비투자 그때 업로드한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때였죠. 4월 16일 금요일날 이후로 이제 월, 화, 수, 목, 금인데 큰 변동성 없이 약 7,000원대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여졌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오히려 월요일날 좀 크게 이탈을 했고 화, 수, 목, 금 크게 변동성은 없었고요. 외국인도 화요일 제외하고는 또 좀 이탈을 했네요. 지금 이탈을 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를 봤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이 7,000원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래쪽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진다면 또 6,000원대까지 밴드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6,800원에서 7,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직 재료도 남아 있고 뭐 그렇죠. 아는 분들 재료 다 아실 건데 근데 그 재료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횡보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빠지면서 움직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은 이번 주에는 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이 나왔다. 하지만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4월 셋째 주, 4월 3주차 영상에서 소개했던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떻게 흘렀는지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제가 골랐던 종목 총 4종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DB 하이텍입니다. 반도체 관련 이제 종목들 올해부터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형성되고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가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DB하이텍은 여러분 아시지만 웨이퍼 수탁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된 설계도를 주면 DB하이텍에서 그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주는 거죠. 그런 회사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슈퍼사이클 들어왔기도 했다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상승을 했었고 지금 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반도체 관련된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지금 수혜를 좀 보면서 주가적인 부분도 상승한 추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파라든지 가뭄, 또 화재 같은 이런 재해 때문에 이 비메모리 팹 가동 중단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또 미국과 중국 분쟁에서 SMIC 제재 등으로 인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좀 심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인상한다면 또 DB하이텍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 본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1월달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좀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지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관 외국인 수급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기관은 이번 주 5일 연속 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월요일과 금요일 순 매수해줬고 화, 수, 목은 좀 이탈을 했었어요. 하지만 누적적으로 이번 주에 봤을 때는 외국인도 플러스 수급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입니다. 주가적인 부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차트만 분석을 했을 때는 5만 원대를 잘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5만 5천 원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5만 7천 원대인가요? 잠깐만요. 네, 5만 7천 원대 5만 7천 원대 부근이 단기간에는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5만 7천 원대를 잘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단기간에 반등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6만 5천 원 부근 또 7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단기간에요. 단기 어떤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 주에 즉 다음 주겠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그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질 때 역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급이죠. 예, 수급. 물론 다음 주도 수급이 또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 수급도 같이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 차트 흐름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뉴스, 재료 같이 보신다면 다 접목해서 보신다면 공부하는데 충분히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주가 흐름 지금 5만 7천 원대 부근 단기간에 지지를 해줬을 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해줬죠.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고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아요. 상승하는 흐름 계속 타고 있고 흐름이 좋은데 일단 LCD 패널 가격 상승하는 것 때문에 일단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올레드 TV 시장 확대 때문에 더 쌍끌이 효과가 있다.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좀 잠깐 지나쳤는데 DB하이텍은 이런 뉴스가 있죠. 올해 매출 증가 가능하다.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 부족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DB하이텍
그죠? DB하이텍이 이런 전망이 좀 좋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찾아왔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D 덕에 빠졌던 디스플레이, LCD 덕에 살아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LCD 패널이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을 했죠. 상승한 이유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및 유리 부족 때문입니다. 유리 부족. 왜냐면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LCD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또 코로나19가 또 터지면서 유리 제조업체 코닝,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디자인하는 노바텍이랑 또 생산업체 TSMC가 이들 업체에 공급하던 부품 생산 물량을 줄여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공급량을 지금 늘려달라 하면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LCD 관련된 반도체 또 유리 부족 때문에 지금 LCD 패널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LG 디스플레이는 LCD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거의 다 접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생명을 좀 연장한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LCD 때문에 최근에는 좀 실적이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어쨌든 LCD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CD 디스플레이는 일단 올레드 쪽으로도 많이 갔죠. 올레드 또 그전에 올레드 쪽으로 많이 주력을 했었는데, 지금 LCD 패널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올레드 가격과 차이가 또 줄어드니까 차라리 LCD 살 바에는 올레드를 사자라는 사람 수요도 있겠죠. 그러면서 올레드 쪽 패널 수요도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CD 쪽도 LCD 패널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쪽에 대한 수익도 개선이 되고, 또 올레드 쪽으로도 수요도 증가하니까 올레드 패널 수입도 또 증가하고, 어쨌든 쌍끌이 효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뉴스 확인했던 건 지금 제가 빠졌는데, 그 애플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을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2배 많은 5천만 대 가량 공급한다고 또 뉴스를 봤었습니다. 어쨌든 올레드 쪽도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수익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그런 주가 모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 주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기관이 목요일, 그리고 외국인도 목요일날 이 박스권 돌파하는 거 보이시죠? 목요일날 수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요일날 수급이 굉장히 많다. 물론 주가를 결국 이렇게 올리는 것은 개인이 물론 올릴 수도 있지만, 이런 큰 대형주들 올리는 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정말 큰 물량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큰 이제 대형주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저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강한 물량이 들어와야 이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목요일 날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기관 외국인. 이 목요일 날 보시면, 그죠? 목요일 날 이날입니다. 이날 지금 단기간 형성했던 이 박스권을 26,0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 좀 특징적인 부분이 4월 22일 목요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주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목금, 기관은 월요일 화요일 제외하고 수목금 수급 들어왔고, 외국인은 수요일만 제외하고는 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상승한 흐름과 조정 이후에 돌파하고, 또 단기 박스권 만든 이후에 다시 돌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3월달은 좀 아쉬웠지만 3월달도 괜찮은 흐름으로 잘 지지를 받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달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 단기 박스권 형성, 또 돌파,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26,000원대를 또 단기로 볼 수 있는 지지 가격대가 26,000원이라 생각을 해요. 여기를 지지를 잘 받으면서 또 바닥을 잘 다지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 가격대를 한번 이탈을 해서 다시 24,000원까지 내려올지, 그런 부분은 또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을 볼 때 역시 이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이 회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 뉴스 있죠? 뉴스라든지 재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또 보신다면 공부하시는데 또 좋은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KT입니다. KT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굉장히 또 시총이 있고 큰 종목이고 또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KT는 특별히 제가 언급해드릴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IPO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K뱅크라든지 또 최근에는 스튜디오 지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겠다.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겠다. 4천억인가요? 투자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기업 가치가 또 성장을 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뉴스를 좀 봤을 때 예전에 관심 종목에서 보여줬던 뉴스이긴 하지만 이 KT 스튜디오 지니가 최소 4천억을 투자해서 이런 IP라든지 컨텐츠를 확보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컨텐츠 쪽에 좀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통신은죠. 통신 쪽도 그렇지만 어쨌든 컨텐츠 쪽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기관 수급 굉장히 좋았죠. 5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도 수요일과 목요일 제외하고는 3일 동안 순매수였습니다. 흐름, 수급 굉장히 좋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강하게 들어와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시 이 KT 기존에 있던 이 25,700원대 25,700원대를 2월 중순에 돌파를 하고 잘 지지를 받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7,00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27,500원대를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5,800원대와 그리고 27,400원대 이런 가격대가 박스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28,200원에서 28,500원대가 강한 지지와 저항대였어요. 그 가격대를 최근에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28,200원과 28,700원대를 한번 넓게 일봉을 좀 길게 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28,700원이 아까 이 가격대였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위쪽에서 지지받았던 가격대들 이런 가격대들 보이시죠? 이런 가격대가 라인이 28,700원, 28,200원 그렇거든요. 네, 28,200원, 700원 이런 700원, 2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를 이제 올라왔죠. 코로나 팬데믹 때 하락한 이후에 지금 이 가격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잘 바닥을 다시 다져준다면 이 바닥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700원과 28,200원 사이 그 가격대 부분을 돌파한 상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지지를 잘 해주면서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멀리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죠.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보시고 또 KT 개별적인 뉴스 재료라든지 같이 접목해서 보신다면 주가 흐름을 좀 또 공부하시는데 또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 다시 또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 보시면 일단은 제가 생명보험사, 생보사라든지 어떤 손해보험사들, 보험사 관련된 종목들은 예전에도 올려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일단 생보사, 최근 생보사들의 실적 성장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보장성, 신계약 확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고요. 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병원 이용도 줄어들면서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좀 줄고 또 최근에 증시가 또 올라가면서 증시 성장이 되면서 증시 화랑이 또 수혜도 받는 종목들이 또 보험사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그런 금리 상승에 또 수혜주로도 또 보험사들이 또 적용을 받았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주가가 또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베이스를 갖고 일단 바라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번 주 수급만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특히 금요일이 좀 인상이 깊습니다. 금요일날 기관도 좀 강한 수급 들어왔었고 오히려 외국인이 금요일날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 들어온 수급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단기적인 이 가격대 지금 단기적인 고점 부분입니다. 저항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저항대를 뚫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요. 물론 지금 올해 들어서 만들었던 단기 고점 부분 1월, 2월, 3월, 4월 이제 4개월째죠. 4개월째 이 단기 고점 부분을 절 맞고 내려올지 올라갈지를 결정해야 될 지금 변곡점이 왔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저항을 한번 뚫어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역시 그동안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꼬리를 또 달면서 음봉으로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돌파를 강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형성한 이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들, 이런 박스권에서 다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가 부분 이렇게 횡보할지, 돌파해서 더 한 단계 도약을 할지는 또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회사에 대한 뉴스, 재료 같은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흐름을 보신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여러 번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4월 넷째 주죠. 4월 4주차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총 4종목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서 실제로 매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있을 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데 있어서 한번 시야가 또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